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6월 19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 금액으로 보면 현물 쪽에서 외국인 2,100억 매도, 코스닥은 근데 40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물을 거의 장중에 5,000계약, 6,000계약 가까운 매도를 나오면서 시장의 투매를 유발시키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됐던 포인트는 중국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수, 중국 증시 자체가 휴장이었고, 오늘 증시가 열리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시간 대비 거의 4%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심천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6%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종목군별로 참 힘든 구간입니다. 그런데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오늘 몇몇 분들이 고맙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보고 1호 시점이 현재 시점 이런 코멘트를 드린 게 맞을까라는 생각 부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는 측면에서, 물론 장보고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이슈헌터 고생했던 부분도 있고 고생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난 이후에 현재 오늘 시장이 코스닥도 마이너스 2, 3%, 그다음 종목군별로 한 5% 이상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장보고 1호는 장중에 거의 28%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한 달 정도 회원님들에게 힘들게 했던 종목군이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는 항상 보면 긍정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긍정적인 뷰를 가져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된 부정적인 요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장중에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 감사하다는 톡도 오고, 근데 또 반대로 시장이 왜 이럽니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화 주셨던 예전에 한 3년 전부터 알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느냐, 전쟁 나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긍정적인 뷰는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 모두 현금화를 하고 싶다 라는 전화를 주신 분도 있어요. 장보고 1호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30%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죠. 근데 그 전에 분명히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뭘 알아가는 것도, 그리고 그걸 현재 이런 박스권을 우리가 2월달부터 거의 4번 이상 계속 주고 있지만, 그 시점마다 하나하나씩 복귀를 해가면서 알아가도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듬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그 시점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속 그걸 누적을 해 나가도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항상 아픔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상승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힘내라는 측면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장보고 1호 잠시 후에 방송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이 종목군을 관심권을 뒀고 그때 왜 이렇게 진행되고 현재 이런 상황 부분이 진행됐다 라는 부분,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도 물론 저도 100%일 수는 없죠. 그래서 투자는 모든 게 각자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보는 뷰를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방송을 들으신 분보다 많은 고뇌를 했고 그 다음에 경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누적했던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4%입니다.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심천지수가 마이너스 6%, 이것은 뭐 거의 폭락이죠, 폭락.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현물지수 2,100억, 항상 저는 기준점을 잡은 게, 최근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5천억 이상의 매도가 1, 2주 사이에 최소 2번, 3번 이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하나의 변곡점에 러프하게,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수급 측면에서 러프하게 볼 때 5천억 이상 정도를 기준이 잡습니다. 1천억, 2천억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물론 파이가 작다고 하지만 파이가 우리 대형주 쪽에서는 5천억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조금 수급이나 변곡점이 되고 있구나 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2천억 정도밖에 매도가 나오질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일단 또 많고 더불어서 선물 가지고 계속 꼬리 가지고 몸통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현물,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체인 이 현물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의 변곡되는 게 아니라 꼬리 가지고 몸통을 살살 건들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볼 때도 어제 코스닥의 장대 음봉이 나왔죠. 제 관심 종목이 물론 이제 군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 이 관심 종목분들 볼 때 제가 체크하는 부분이 신용을 제가 예전에 체크하는 때가 비슷합니다. 아침에 동시효과 시작할 때 8시 10분에 시작하자마자 하한가가 몇몇 종목이 가느냐. 통상적으로 20에서 40개 종목 정도가 아침에 동시효과가 가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지표상으로 변곡이 거의 80% 이상이 진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 4종목 정도가 아침 동시효과에 하한가 갔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후반은 시장도 있지만 시장 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신용 물량, 지금 우리 신용 잔고가 12조 4천억 정도 되죠. 코스닥이 6조 1천억, 그다음 코스피가 6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신용 잔고의 신용 비율의 문제가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이제 생길 타임이 이번 주반 내내 이걸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손바뀐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본지 외국인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것 봐라, 코스닥 150 선물 있죠. 11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선물은 대량 매도해 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400억 정도 매수가 400억 금융투자도 400억 매수 들어가고 금융투자도 한 500억 정도, 외국인은 400억, 금융투자는 500억 정도인데 다른 기관 창구 투신 쪽이 매도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코스닥 쪽은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금액 쪽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억 외국인들이 400억, 기관 쪽은 총 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 장대 음봉이 나올 만한 내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수급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상해종합지수나 심전지수가 거의 5%, 6%, 4에서 6%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단지 한 2주, 3주, 7월 5일, 7월 6일 정도까지 제2의 플라자 합의에 준하는 만큼 상대방의 완벽하게 기성권을 제압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치킨 게임에 서로 한번 차 한번 부딪혀 가지고 헤딩 부분들 해서 앞에 범퍼를 서로 박살이 나는 파동 부분들이 갈 건가. 오늘 중국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은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심전지수의 3에서 6%의 하락을 만들었던 것은 미국 상원이 중국의 JT라는 회사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회사에서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JT라는 회사가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JT의 제재를 부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최근에 부과를 안 하기로 트럼프가 어떻게 유화책을 쓰려고 했는데 하원과 상원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상원 쪽에서, 하원에는 이런 제재안이 없었어요. 재부과의 안이 없었는데 상원에서 이 안건을 넣어가지고 이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안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뭐합니까? 앞으로 2주, 1, 2주 내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법안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서로 법안 자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원 하원의 표결 부분들을 받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사인이 넘어갑니다. 다 맞물렸죠. 그리고 뭐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중국에 직접 투자 제한이 있죠. 투자 제한을 조만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법안이랑 관련된 내용이 1, 2주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엄포를 놨냐면 중국이 보복 관세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게 되면 더 큰 보복을
진행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서로 지금 중국과 미국 서로 차가 치킨 게임 아시죠? 예전에 영화에서도 보면 같은 누가 핸들을 꺾냐 꺾지 않느냐, 카우드가 겁장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지금 계속 누가 꺾어줘야 돼요. 꺾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꺾었을 때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거의 20%씩 19% 가까워요. 그리고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5%에 해당이 돼요. 70%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 합의 부분들을 하고 논의 부분들을 할 때 중국이 에너지 구매 더 해줄게, 그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 카드에 그 비행기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농산물 제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금액 부분들을 양보하는 금액을 진행했던 게 이거죠.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이기 때문에, 예전에 플라자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너희들 이번에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플라자 합의는 환율을 조정해 가지고 상대방의 환율을 강세 쪽, 그러니까 약세가 아니라 강세 쪽으로 해 가지고 미국의 그 환율 매력도를 더 좋게, 제품에 수출할 때 제품 수출 가격을 매력도를 더 높였죠. 상대방의 국가는 올리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65%,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45%를 돌파를 했어요. 이번 이렇게 되면서 11월 달 중간선거, 그 다음에 북미 회담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향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향후에도 보면 미국에 대해서 거스를 경우에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이 있죠. 이런 교육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내년까지 각 국가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FTA 부분들을 할 때 같이 통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나프타로 깨버렸죠. 나프타도 깨버리면서 각계전투, 멕시코하고 너하고 1대1로 협의, 캐나다도 너랑 1대1로 협의, 일본도 내년에 1대1로 계속 FTA 협상 부분들 하면서 유리한 고지 부분도 펼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대 더 때려도 돼요. 때려도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겠죠.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키를 꺾을 때 미국이 키를 꺾는 것보다는 중국이 키를 꺾어야 될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라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미국에서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거의 70%, 65%에 가까운 흑자 비중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양보를 하느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랜딩을 하느냐, 이걸 지금 계속 그 치킨 게임 부분들 하고 있어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장중에 보고 있으면 저희들도 피곤해요. 누군가는 꺾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플라자 합의, 옆플라자 합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모든 게 방향부분 흘러갔기 때문에 그 변곡점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부가가 7월 6일. 그런 와중에 장중에 이제 우리는 보호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호막 지금 안 보이죠. 왜? 한 단계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의 합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진행될 때까지 약간 괴리감이 있죠. 시간 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요즘에는 반등보다는 차익,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침에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다음 흐름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시간 텀 부분들이 있죠. 있다 보니까 보호막이 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장중 수급에서 체크할 부분들은 외인의 코스닥 150 선물 117억 정도의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일단 우리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죠. 왜? 박스권 하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스권 하단 부분이 나왔을 때 정말 악랄한 세력이라든지 기관 투자 같은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다 깨버려요.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깨놓고 그 다음부터 딱 돌려버리는, 그래야지 손바꿈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그럴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꼭 그 저점에 깨지는 게 아니라 일부 깨지더라도
이 차트상에 보는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 누가 핸들을 먼저 꺾어주느냐, 양부의 행보들 부분들을 꺾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아주 극렬한 싸움 부분들이 진행된 것 같지만 핸들을 꺾으면 또 그 순간에 바로 화해 제스처로 바로 또 진입이 돼요. 꺾어야지만 미국의 중간선거 보면서 공화당의 이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증시는 지금 약세이고 변동성이 크고, 특히 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회에도 6% 급락이 나오는데,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거나, 특히 나스닥 같은 게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항상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결정되게 뭐 법안 부분들 통과가 돼야 되고, 아니면 상원 하원에서도 이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관련주들, 뭐 신흥국도 일부 종목권들이 쓴다마는 재정 투자 부분들에서 1조 달러 쓴다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정도입니다. 그걸 쓰겠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놓은 돈이 없어요. 왜? 그 전에 미국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리쇼어링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는 두 가지 효과를 높게 볼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GE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업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샀어요. 왜? 애플이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그 관세는 그 나라 관세하고 동일합니다. 왜? 생산지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국이 만약에 고율 관세 부분들이 부과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그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본국으로 방국으로 다시 귀환하겠죠. 올해 그렇지 않아도 세금 혜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전에 정부 자금으로 한 1조 달러를 정부 자금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어디 쪽이 정부 자금은 조금 제한이 있죠. 그래서 민간 자금 쪽으로 지금 돌리는 과정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도드-프랭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규제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이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1년, 2년 뒤에 다우지수는 지금 시그널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다우지수는 신고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흥국 쪽은 어차피 지금 이걸 뭡니까? 틀을 흔들어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판본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튼이 흔들리다 보니까 신흥국까지 같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근데 이 판이 흔들리지만 신흥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미 그 비중 자체가 거의 18%, 19%, 우리나라도 뭐 중국보다는 낮긴 합니다만은 대미가 미국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하면 우선순위에도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 부분이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물론 이건 시차가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의 움직임 부분에서는 이 흐름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저는 뭐 물론 환율의 성격 부분 틀린다마는 우리가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라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지정했던 예전에 독일과 일본의 케이스들이 다 굴복을 했던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크고 그 선지적인 효과 부분들로 주말에 그다음 월요일장에 얘기 드렸던 금융시장 개방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고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대공황 저는 그렇게까지 일단 계속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상원이 중국에 대한 JT와 제재한 재부가 법안을 통과를 좀 시켰어요. 이 법안이 1, 2주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국이 보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이게 현재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 와중에 8월달 UFG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을 코멘트를 했고, 오늘 지금 1박 2일 기정으로 김정은은 지금 중국가 있죠. 아마 논의가 될 내용이 정전협정 부분에서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 그러니까 정전협정에서는 중국이 어떤 양보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고, 꼭 그 다음에 평화협정, 미국은 정전협정이 중국을 놓고 싶지 않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처음부터 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 학교를 전학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조율의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왜 다음 키워드 부분들은 정전협정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상회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철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협력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많은 생각품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장보고 1호 같은 경우에 오늘 정말 잘 마감이 됐습니다. 성장이 잘 나왔고 예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 저는 이미 매도 사인 부분이 나갔던 종목군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군을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 부분은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고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군도 하루아침에 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조금의 작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종목군 흐름 부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 부분이 있고 시장의 변동성 역시 키워드 부분들은 무역 분쟁이라는 키워드 부분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 키를 누가 돌리지 않고 계속 마주치면서 가다 보니까 관람객들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불안 심리 부분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부분으로 투영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 진입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역시 이런 흐름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 150 선물 117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6월 19일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